마침내 합체 50 블랙을 쓰러뜨린 501행. 이후 50은 버독을 설득해서 당분간 같이 지내기로 합니다. 그렇게 트랭크스와 작별 인사를 한 뒤 다시 과거로 돌아오는데요. 여기서 50은 버독에게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블랙을 따라다닐 수 있었냐 물으니 누군가가 시간 이동을 하면 잠시 동안 시간의 흔적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 흔적을 쫓아 들어가면 먼저 간 사람을 따라갈 수 있다는데, 즉 블랙의 길을 계속 감지하다가 기가 갑자기 사라지면 그 근처에서 시간의 흔적을 찾아 들어갔던 것이죠. 또 버독이 사는 평행세계는 어떻게 됐냐 물으니 누군가에 의해 소멸하기 직전이라는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바로 전왕이란 존재 때문이었는데요. 모든 것의 왕이란 뜻을 가진 전왕은 우주를 통치하는 존재로 누구보다 확실한 초월적 존재입니다. 이 전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천사들이 전 우주에서 착하기로 손꼽히는 사람을 찾아가 전왕이 되겠냐고 제안한 뒤 만약 수락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전왕이 되는 대신 남은 수명에 관계없이 100년을 전왕으로 살다가 무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현재의 전왕도 착함 그 자체였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전 우주의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자선사업가였는데요. 어느 날 천사들이 찾아와 그에게 공석이었던 전왕 자리를 제안했고, 그는 더욱 나은 세상을 꿈꾸며 그 제안에 응했다고 하죠. 하지만 전지전능한 힘을 손에 넣으니 그는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매일 별다른 사건 없이 평화가 유지되니 따분했던 그는 행성 대 행성끼리 토너먼트를 시켜 지는 쪽의 행성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범죄율이 높은 행성 같은 경우 그냥 존재할 필요가 없다며 파괴신들을 시켜 삭제해버리고, 버독세계의 개왕이 말하길 요즘 들리는 소문으로 전왕이 평행세계, 미래세계 등 관리할 구역이 너무 많다며 502 세계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버독의 세계를 삭제할 계획이라는데요. 버독은 502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왕을 쓰러뜨리고 우주의 평화를 가져와 달라 부탁합니다. 하지만 버독은 비루스를 방해한 이력 때문에 같이 갈 수는 없다는데요. 비루스를 방해했다는 것은 전왕을 방해했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이면 전왕이 버독의 존재를 눈치채고 눈 마주치면 죽일 거라 전왕과의 싸움에 직접 나설 수는 없다고 하죠. 버독의 말을 듣고 한참을 고민하던 50. 이때 갑자기 개왕이 텔레파시를 보내오는데요. 그가 말하길 애초에 전왕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랍니다. 체스판 위에 말 다루듯 전 세계를 꿰뚫어보고 있기 때문에 50이 전왕 앞에서 조금이라도 수상한 행동을 한다면 싸움이고 뭐고 그의 손짓 한 번에 우주의 먼지가 될 수도 있다 말하죠. 그럼에도 50은 전 우주의 평화를 위해 전왕과 싸우려는 의지를 드러내지만 크리링을 비롯한 50의 동료들은 너는 몇 번이고 지구를 지켜냈지만 지금 네가 하려는 행동은 지구를 비롯한 전 우주를 파괴하려는 짓이다 라며 그냥 이제부터 운명에 맡기고 조용히 살자며 50을 설득합니다. 그 말을 들은 50은 신들의 일을 인간인 우리가 관여하면 안 될 것 같다며 매번 치치에게 독박 살림을 시켜 미안했다며 이제부터 농사를 지으며 가족을 위해 살겠다는데, 이때 갑자기 베지터가 나서 이전 비루스가 지구에 쳐들어왔을 때를 생각해보랍니다. 일반 악당들은 지구 또는孙悟空이 목적이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신들을 시켜 전 우주에 피해주는 전왕이 진짜 악당이라며 전왕을 없애야 온 우주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전투민족 사이어인이 무슨 농부냐며 50을 자극할 수 있는 말이나 말은 모두 했죠. 은근히 설득력 있었던 베지터의 의견에 다른 동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렇게 50은 전왕을 쓰러뜨릴 방법을 궁리하게 됩니다. 버독은 일단 전왕에게 접근하기 위해선 먼저 비루스를 쓰러뜨려야 된다는데요. 파괴신은 한번 파괴시키기로 결정했다면 절대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 내에 비루스가 다시 지구에 올 것이니 그를 쓰러뜨리고 전왕의 궁전으로 워프할 수 있는 버튼을 빼앗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루스, 전왕과의 일전을 대비해 50과 베지터, 버독이 수련에 들어가려는데 편법으로 시공간을 오갔기 때문일까 갑자기 시공간의 흐름이 버독을 원래 있던 곳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별을 직감한 손오공은 감정을 억누르고 본인의 최대 변신을 끌어올리며 마치 걱정하지 말란 듯 버독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또한 오반도 버독을 할아버지라 부르며 이 세계를 지켜줘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이들은 기약 없는 이별을 하게 되죠. 이후 열심히 수행하던 어느 날 베지터가 50에게 전왕을 쓰러뜨리고 우주의 평화가 찾아온다면 앞으로 뭘 할 거냐고 묻자 50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마 수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 마인부가 환생한 우부의 존재를 알게 됐고, 그와 같이 수련하며 나이 먹은 자신은 은퇴하고 우부에게 지구를 맡기기 위해서였죠. 얘기를 듣고 묘한 표정을 짓는 베지터,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주일 뒤 버독의 예언대로 비루스가 지구에 도착합니다. 그는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또 한 번 지구를 박살낼 준비를 하는데
이전과는 달리 차원이 다른 힘을 가진 오공과 베지터는 서로의 초필살기를 사용하며 비루스를 가볍게 압도하고 결국 그를 쓰러뜨려 전황의 궁전으로 향할 수 있는 버튼을 얻게 됩니다. 이후 Z전사 모두를 불러 모은 손오공은 전황의 궁전으로 갈 인원이 있는지 묻습니다. 이렇게 살아봐야 언제 전황의 손에 소멸할지도 모른다며 설득해보지만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는데요. 베지터는 너희들이 오나마나 소용없다며 고개를 돌려버리고 오공은 이해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베지터와 떠나려 하는데 이때 오공을 부르는 크리링, 사실 이전부터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다고 합니다. 오공과 베지터가 없었으면 본인들의 목숨, 가족들의 목숨도 이미 없었을 것이라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따라가겠다고 하죠. 그렇게 오공을 비롯한 Z전사들은 전황의 세계로 워프합니다. 곧장 전황에 있는 궁전으로 향하고 문지기 2명을 처치한 뒤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문을 열고 보니 웬 어린아이 한 명이 오공 일행을 맞이합니다. 전황이라 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어린아이 같았죠. 하지만 이 꼬마가 말하길 요즘 신들의 연락이 뜸해 심심하다며 어떻게 온진 모르겠지만 자기와 놀아달랍니다. 말을 하는 걸 보니 이놈이 전황이 틀림없는데 오공은 생각했던 상황과 너무 달라서 어떻게 할지 감도 못 잡고 있었죠. 이때 갑자기 눈치 없는 야무치가 나서더니 왜 아무 이유 없이 행성을 파괴시키냐고 따져먹기 시작하는데 전황은 야무치를 쓱 쳐다보더니 대답 대신 기억 잠식이란 능력으로 그를 제압해버립니다. 기억 잠식은 직접적인 피해를 주진 않지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기술이었는데요. 야무치는 제베맨과의 싸움에서 패배했던 기억, 부르마에게 차였던 기억 등 아팠던 과거의 기억이 강제로 끄집어진 뒤 몇만 배로 증폭되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그 이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오공일행, 왜 개왕이 오공을 그렇게 뜯어말렸는지 이제서야 깨닫게 됐죠. 오공을 제외한 동료들은 패닉에 빠져버리고 특히 베지터는 눈물을 보일 정도로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손오공은 침착하게 처음 왔을 때 전황이 놀아달라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오공은 전황에게 묵찌빠 게임을 알려주겠다며 게임의 룰을 알려주는 척 전황에게 접근하는데요. 그 말에 흥미를 보이는 전황, 그렇게 묵찌빠를 하다가 오공이 갑자기 전황의 손을 탁 잡더니 순간적으로 자신의 최대 힘을 끌어올리면서 전황의 안면에 진심 펀치를 장렬시킵니다. 무방비 상태의 전황은 블루 개왕권의 펀치를 버틸 재간이 없었고 그대로 바닥에 뻗어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렇게 오공이 전 우주의 평화를 찾았나 싶었는데 하지만 베지터가 옆에서 사시나무 떨듯 와들와들 떨고 있습니다. 오공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베지터. 오공은 드디어 우주의 평화가 찾아왔다며 베지터를 안심시키지만 베지터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들지 못하는데요. 이때 이들의 앞에 거대한 그림자가 들이옵니다. 그의 정체는 바로 오공일행을 파멸로 내몰 뻔했던 브롤이었죠. 사실 인간이었을 적 못생긴 외모와 작은 키가 컴플렉스였던 천황은 큰 키와 우락부락하는 몸매를 가진 사람이 부러웠고 전황이 된 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으니 평행세계의 브로리를 낙점하여 그의 몸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전황의 모습은 형태만 남아 꼭두각시 인형으로 부리고 있던 것이었죠. 전황은 오공이 한 행동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아까 야무치와는 다른 100배 기억 잠식이란 능력으로 오공의 정신을 지배해버렸고 오공은 악당들에게 당했던 기억이나 동료가 당하는 꿈을 꾸는 등 견디기 불가능한 정신적 타격을 받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베지터는 압도적인 전황의 능력에 우리도 모두 죽을 거라고 중얼거리며 쯤 정신이 나가버렸는데 그나마 정신을 차린 피콜로가 전황을 잡으려면 네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며 설득해보지만 이미 베지터의 넋은 지구에 두고 온 뒤였습니다. 이딴 놈이 사이어인의 왕자라니 라고 말하는 피콜로는 덤이고요. 이때 전황이 이대로 끝내긴 시시하고 간만에 재밌게 놀아보고 싶다며 기억 잠식 기술을 취소한 뒤 오공에게 전력을 다해 덤벼보라며 본인의 모습을 폭주한 브로리의 형태로 바꿔버립니다. 전황을 쓰러뜨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잡은 오공이었지만 어차피 전지전능한 전황과 싸워봤자 그의 놀잇감으로 쓰여지다가 죽을 운명일 게 뻔했는데요. 하지만 이전에 심과 합체해 지능이 높아진 피콜로가 전황에게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감지합니다. 분명 정신은 전황인데 브로리의 뇌를 쓰고 있다 보니 잘 통제가 되지 않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피콜로는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일 수 있다며 전황이 다시 다른 사람의 몸을 빼앗기 전에 오공과 베지터가 퓨전만 한다면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데 하지만 저 압도적인 브로리로 변한 전황을 오반을 포함해 아무도 시간을 끌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들리는 익숙한 웃음소리, 바로 오공의 일격을 받고 죽은 줄 알았던 프리저였습니다. 프리저는 손오공의 블루 에너지파는 정말 아팠지만 이 몸을 쓰러뜨릴 수 없다며 일단 허세부터 부리고 원래 같았으면 오공 쪽이 적이었으나 예전부터 비루스를 비롯한 파괴신, 개신관, 전황 등이 싫었다며 왜 존재하는지도 모를 쓸데없는 놈들을 없앨 기회를 얻었으니 딱 이번만큼만 오공의 편에 서겠답니다. 전황은 벌레 한 마리 더 늘어봤자 의미 없다고 하지만 프리저는 아까부터 이 상황을 보고
하고 있었는지 곧장 전황을 도발하기 시작하는데요. 키에 열등감이 있었으면 본인처럼 드래곤볼로 연간 1cm씩 몰래 키웠으면 됐는데 그런 노력조차 안 하고 남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게 추하다며 거의 베지터 어깨 너머로 배운 트래시 토크를 장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전황은 평소 같았으면 브리저를 삭제시켰겠지만 하필이면 브로리의 모습으로 변한 까닭에 뇌까지 브로리화되어 엄청나게 폭주하기 시작하는데요. 전황은 프리저의 몸을 빼앗아 그를 없애고 싶었지만 도저히 몸이 따라주지 않았죠. 그 사이 오공과 베지터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피콜로, 곧장 둘의 퓨전 합체가 시작됐고 두어 번 실패하는 바람에 시간을 잡아먹긴 했지만 프리저의 몸방으로 1시간 이상 버텨줘서 마침내 출사여인 블루 오지터가 탄생하게 됩니다. 사실 합체한다 해도 전황을 뛰어넘을 수 없었지만 전황 본인의 몸이 통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디어 우주의 정점 전황을 쓰러뜨릴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やっと終わった。やれやれ、手間取りやがって。嬉しそうな顔しやがって、ほんとムカつく野郎だ。ふん。마침내 전황에게서 전 우주의 평화를 지켜낸 손오공. 이때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공석이 된 전황의 자리를 오공에게 제안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들은 착한 오공이 모두의 평화를 위해 싸우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전황이 되겠냐고 물어보는데 오공은 동료들을 한번 쓱 보며 대답하길 그 자리에 오르지 않겠답니다. 이유는 단순했는데요. 본인이 여기서 100년을 더 살게 되면 먼저 세상을 떠나는 동료들을 보기 힘들 것 같다 말하죠. 그 말을 들은 천사들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더니 원래 전황이 가지고 있었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인데 오공이라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다며 오공에게 슈퍼 드래곤볼을 건네주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당연하게도 오공은 슈퍼 드래곤볼을 이용해 지금까지 파괴신, 전황 등에게 희생당한 모든 이들을 부활, 사라진 행성을 복구시켜줍니다. 그러면서 프리저에게 그동안 신세 많이 졌다면서 다음에 지구를 침공할 땐 오공, 베지터가 아닌 우불한 친구가 대신 맞이해줄 거라 말합니다. 그렇게 프리저를 보내고 얼마 뒤 열린 천하제일무술대회에서 정말로 부우가 환생한 우불한 친구와 예선에서 만나게 된 손오공. 우부와의 전투에서 그의 잠재력에 감명받은 오공은 아직 스승이 없는 우부를 제자로 삼아주겠다며 그를 등에 태워 우부의 집으로 날아가면서 드래곤볼 슈퍼 리메이크 1기가 마무리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